그리고 이제 문화통신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김지훈 대표가 하신 일들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할머님의 네, 손을 잡아드린다는 네, 말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두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면, 음악을 할머니들의 모임과 합쳐서 네, 음악과 함께 할머니들과 소통을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의 시도들을 좀 하셨어요. 네, 네, 특별히 도시에서의 사람들, 네, 사실 문화 소비자라고 보통 우리가 일컫는 네, 도시에서의 많은 그 문화 향유자들이 아니라 네, 도시 바깥에 계신 경계에 계신 분들을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취약한 곳이라고 하죠. 네, 문화적으로 되게 취약한 문화 그런 소외, 예, 농산어촌, 예, 뭐 그런 데 가서 공연을 음,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제가. 아 거기 그래요? 가서 공연을 예, 해드리면 되게 예, 좋아하겠다라는 예, 그런 사업을 좀 몇 번 해봤는데, 예. 좋아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보다 아, 더 예, 좋아할 만한 음,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음, 할머니들은 예, 농촌에 가면은 음, 전통예술을 좋아하겠지라고 네,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드리는 음, 행위들이 저한테는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잘 안 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잘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지금 좀 다른 거 예,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인지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예, 할머니들의 그런 이야기나 마을의 그런 이야기들, 예, 할머니들이 되게 그 마을이 생겨나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음, 수집을 해서 음, 그걸 가지고 연극을 만들거나, 그걸 음.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주거나, 그걸 가지고 동화책을 만들어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어, 네. 그렇다면 그 할머님들께 공연을 보여드리는 것과 창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네. 다른 겁니까? 네, 완전히 다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되게 예, 내 앞에서 어떤 훌륭한 연주자들이 공연하는 게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살았던 어떤 나랑 같이 그 동네 한 동네에 음, 살았던 누구네 아들이 음. 판소리를 되게 못하지만 그걸 보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 거냐면은 이 문화의 수준으로 가늠할 수 없더라고요. 전 제가 봤을 때는. 네. 음,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예, 제가 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예. 쌀밥지능 음, 문화기획자가 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 일방적으로 내가 만든 예, 문화를 즐기세요가 아니라 음, 최대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음, 가지고 그런 기획이 좀 나올 수 있는 독특하고 좀 특색 있는 그런 예, 재미난 지역 문화 기획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음. 조금 다른 기획자들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확실히 참여성이 있죠. 네네.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에는 소비자를 참여자로, 네. 참여자에서 창작의 개념까지 지금 네. 도입한 네. 적극적인 참여자로 지금 네. 유도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예, 게 있었어요. 조금 저희가 부안의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30년 된 샘을 예, 그러니까 없애도 되는데 지금 다 예, 없어졌잖아요. 다 예, 없어졌는데 30년 전부터 지켜온 샘이 있어요. 예, 마을에 다 샘이 없어져도 우리 음, 내 집 안에 있는 샘은 없애지 않고 있대요. 예, 예, 할머니 왜 어떤 사연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네네, 했더니 할머니가 음, 자기 손주가 태어났는데 음, 30년 전에 그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라고 해서 나 네, 역시도 포기하고 있었다. 음, 근데 4, 5일 지나고 나서 우리 남편이 할아버지가 예, 어 우리 손주 살 것 같아라고 말을 했대요. 갑자기. 음,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어젯밤 꿈에 음, 그 샘에서 하얀 할아버지가 쑥 솟아오르더니 우리 집 음, 마당에 있는 풀을 다 베고 예, 쓸고 갔더라. 그래서 우리 손주 음, 살 것 예,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사라지고 돌아온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나한테는 그 샘을 음, 못 없애고 있고 우리 음, 할아버지가 항상 봉사하고 남들 도와주고 상장도 많고 음. 예, 뭐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아, 들어가지고 예, 저희가 그 할머니한테 저희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음. 상장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상장이 어떤 상장입니까? 저희들이 드린 상장이죠, 예, 사실은. 할머니한테 많이 배우고 음, 간다고. 예, 할머니가 계셨기에 할아버지가 음, 봉사도 할 수 있으셨고, 할머니가 계셨기에 예, 손주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네, 그래서 할머니 상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렇네요. 그래서 예, 할머니한테 먼저 상장을 드리고 그 음. 연극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예. 예, 저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많은 사람들 우리 그 공연할 때 몇 명이 보고 왔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마을에 있는 이야기를 음, 그분들에게 직접 우리가 들려주는 거죠. 지금의 눈으로. 야, 네.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린 거잖아요. 음, 할머니가 되게 고맙다고 지금도 연락도 오시고요. 아유, 네. 좋습니다. 그런 이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네.
지금 한 곳에서 시작된 이런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일이 네. 여기저기 퍼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야.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필요하죠. 돈. 다시 네. 돌고 돌고 돌아서 네. 제자리에 도착하는 기분이 드는데 네. 근데 전혀 처음에 얘기했던 돈과 그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네.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네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네네네. 지금까지 김지훈 대표에 영향받은 네. 예술가도 있을 것이고 혹은 네. 뭐 기획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나보다 선제적으로 진행한 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네네. 어떤 분께 어떤 영향을 가장 크게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는 나는 이런 분들께 큰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네. 일을 하고 있다.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한테 그 인문학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예. 그분을 만난 게 저한테는 진짜 큰 거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분께서는 어쨌든 경쟁하지 말고 함께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예. 제가 이전에 대금 배우셨던 선생님은 뭐든지 해보라는 거였어요. 다 경험해보고 뭐든지 한번 시도해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해서는 사실은 되게 지역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말이 되게 저한테 곱씹어지고 또 하나 돈으로 절대 문제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문제 없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되게 말씀을 교과서적으로 하시는데 네. 귀에 쏙쏙 박혀요. 제가 이게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네 계속 여러분들 좋은 게 예. 지금 너무 행복하잖아요 사실은.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예. 또 소정에 또 출연료도 그렇죠, 주고 그렇죠, 예.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뭐가 있나요? 제가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네. 돈까지 주는 야. 이게 진짜 예. 엄청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제가 참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그러니까 자리에서. 우리 김진 대표의 말씀을 네. 귀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실제로. 네, 얼굴은 보기 싫은데 이야기는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네. 이 원고에 없는 질문들이 더 나가는 이유가 바로 네. 이런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새롭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아 너무 잘 그렇다면 진행해 주셔서. 김지훈 대표는 네. 이제 가정도 꾸리고 계시잖아요. 네. 그 가정을 꾸리는 것과 지금 하고 계신 일 사이에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핵심은 이겁니다. 일을 너무 좋아하신 나머지 혹시 가정에는 좀 소홀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혹은 가정이 너무 좋으면 일하는 비율을 바꾼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일에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네. 내가 완벽하게 조율할 수 없는 맞아요. 또 하나의 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사회자님의 이야기를 네. 하시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네. 조율이 안 되는데 되게 이분은 그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어떻게 불화가 없냐 이런 예.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불화가 없습니까? 전 정말로 없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지금 우리 김진 대표를 대하는 거예요? 저는 하숙생 정도입니까? 아내가 그래요. 제가 예. 뭐 아내한테 장난으로 했는데 여보는 참 비위가 좋아. 예. 아니, 왜? 그러길래 나랑 네. 같이 살고 있잖아. 그러면 네. 괜찮아. 자주 안 들어오잖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아니 실제로 네. 업무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네. 뭐 보통 일반의 직장인들과는 좀 다르게 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좀 적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정말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요즘에 또 이제 딸아이가 4살이라서 너무 이뻐서 맨날 일찍 들어가고 싶고 그래요. 근데 예. 맨날 일찍 못 들어가는 게 조금 이제 그러긴 한데 다행인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랑은 지금까지 싸운 적이 저희 거의 없거든요. 한 8년 정도 됐는데 예.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했던 이야기는 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예. 되게 아내와 연애하면서부터 이제부터 당신의 출근과 퇴근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고 그거를 지켰거든요. 야. 결혼하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좀 전략인데 이제 예. 저희 3층에 저희 바로 위층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을 하기 예. 위해서 아직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 제가 도움을 야. 요청을 했고요. 네. 뭐 이제 들어가서는 저도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잘하고 같이 이제 키우니까 아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밖에서 뭐 예. 술 먹고 예. 뭐 되게 뭐 좀 쓸모없는 일을 하고 다니는 일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내가 술을 항상 먹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수하는 그런 네, 영역이 그렇죠. 아니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래서 예. 항상 이렇게 뭐 촬영하느라 늦게 오거나 네. 어떤 기획서를 쓰거나 늦게 들어오는데 그런 성과들이 되게
아내의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저를 찾아와주고 항상 무언가를 하자고 하고 어디 뭐 방송에 노출이 될 때마다 참 저 사람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항상 믿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되게 항상 좀 하긴 지금 이 불화가 정도의 없어요. 화술이면 저는 그냥 믿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다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잘 해주고 또 예. 아내한테 또 그만큼 예. 주말엔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시간을 많이 충분히 예, 보내시고. 그리고 제가 딸한테 엄청 또 예. 장난을 잘 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예. 딸하고 노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가정에 약간의 불화가 생기면 지금 네. 하시는 일에도 영향을 줄까요? 심리적으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저는 같습니까?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는 이 일하고는 전혀 먼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불리하도록 노력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정의 불화는 일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일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예. 근데 가정의 불화는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결국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과 그런 관계는 다 오해뿐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네.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도 그러더라고요, 사실. 음, 심지어 백희쌤도 저를 네. 처음에 오해하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오해하고 아, 있는데요.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이해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아, 네. 아, 네, 슬프네요. 그럼 저는 먼저 여기랑 먼저 이야기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해가 네. 많다. 근데 사람 관계는. 예, 사람하고 예. 그런 다툼이나 오해는 그냥 닭다리인 것 같아요, 그냥. 닭다리요? 네. 예. 그러니까 되게 한평생 같이 살았던 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혼한다고 찾아왔대요. 네. 왜 이혼하시려고 하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영감은 내 마음 몰라줘! 몰라요. 평생 몰라줘! 그랬대요. 예. 아주.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그럼 조금 시간을 가져봐라라고 네. 해서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는 중 치킨을 시켰대요. 네.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닭다리를 해가지고 음. 딱 먹어 이렇게 줬는데 음. 하면 봐봐! 이 영감은 내가 그렇게 닭날개를 좋아한다고도 닭다리만 주잖아!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네. 당신이랑 안 살라고 하는 거야! 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 뒤로 이제 몇 년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다리라고. 할아버지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양보하는 닭다리를 거예요. 드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내랑 어떤 불화도 항상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랑 어떤 그 오해 때문에 생긴 거는 예. 그게 사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더 오히려 사랑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닭다리더라고요. 이해받고 이해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오해라는 맞아요. 게 작동한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럴 때마다 더 안아주고 사실은 친구들이랑 어떤 불화가 있을 때도 예. 그냥 이제 가서 난 사실 그런 게 아니야라고 네. 하면서 근데 일단 미안해라고 하고 먼저 이야기하다 보면은 진짜 그게 잘 풀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 친구는 내 네. 마음을 아니까. 근데 이 네. 말씀하신 이 내용이 네, 지금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작동 원리로 사용되고 네네. 또 이 기획 일을 함께 하실 수혜자분들과도 함께 작동 원리로 쓰인다면 네. 거의 뭐 무적인데요. 그래서 예, 저희 회사의 가치가 호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혜. 네. 좀 어려운 말이라서 풀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주고받는 것은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음. 저희가 손잡으면은 예, 예. 이렇게 잡잖아요. 예, 예. 주고 저는 받기만 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하는 거죠. 아. 주고받는 것은 같은 마음. 예. 저희는 항상 그래서 계산하지 박살이 않고 돋네요. 혹시 저좀 남자랑 손 이렇게 두 손 잡는 거 좀 이상하네요. 네. 네. 네, 그런 걸 항상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호혜 있습니다. 주고받는 네. 것이 같다. 네, 주고받는 것은 같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고니 밴드의 첫 앨범 타이틀도 호의라고 네. 잡은 끝없는 물음에서 그렇게 잡은 이유도 제가 사실 그렇게 예술가들이 활동을 해야지 더 넓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또 이제 문화통신사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면 지역의 문화 혹은 예술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김지훈 대표를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네네. 예. 그 혹시 그게 어떤 범주가 있습니까? 이런 고통을 좀 많이 문화 예술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내가 나를 찾아오신 분들을 보았더니 네.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으셔서 함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게 네네.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악 활동을 하려면은 일단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기획서를 써야 된다고. 근데 그 기획서가 어렵다라고 해서 너무 어렵죠. 좀 도움을 좀 예. 요청을 한 경우들이 좀 음. 있습니다. 네. 예. 오늘도 하고 왔는데 오늘도,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열심히 좀 도와드리고 있죠, 사실은. 야. 네. 그런 부분들 김지훈 대표의 네. 손을 거쳐가면 아니 기획서가 이제 거의 통과된다는 뭐 이런 아니 속설도 그런 건 생기면 아니고요. 좋겠네요. 근데 제가 예. 전에 같았으면은 사실 예. 그것도 쓰면서 되게 한번 이렇게 고민이 딱 됐던 게 네. 이렇게 쓰면 무조건 될 건데 예. 이 예술가는 그렇게 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획서도 내가 기획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예. 거를 내가 잘 들어주고 이거를 기획서에다가 옮겨주는 일이지 내가 새롭게 만드는 일은 전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싶게 어떻게 하고 싶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기획서에다 넣어주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게 네.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보통 기획서라고 하면 행정이 필요로 하는 언어를 사용해 주는 것. 그렇죠. 네. 그것을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네. 지금 김지훈 대표는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의 생각을 네. 행정의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사실. 써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 계속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의 뭐 언어 번역기 수준이에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그래서 작업을 해요. 웬만하면 기획서 쓸 때는 예. 저 사람이 저 기획서 쓰고 싶어 그러면은 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저 사람이 원래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이거를 시작을 했고 어떻게 뭘 하고 싶은 건지 예. 왜 하고 싶은 건지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서로 숙제를 내주고 예. 거기 안에서 나온 거를 정리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기획서가 되거든요. 저는 그러면 거의 완벽하다고 봐요, 사실. 본인의 기획서가 아닌데도 네. 그렇게 기획서가 작성이 돼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과됐을 때 막 기쁩니까? 엄청 기쁘죠. 그거는 제 작품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야. 네. 저는 뭐 저 때문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 단순히 제가 도와주고 예. 또 잘 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저도 기획서 쓸 때 그래요. 예. 당신의 작품일 수도 있겠지만 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건 무조건 돼야 됩니다. 라고. 네. 야. 그래서 저는 딱 선정이 되었을 때 엄청 뿌듯하죠. 그리고 그 결과물 나왔을 때 더 뿌듯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친구들이 한 배를 또 타줘요, 같이. 함께 계속. 또 나중에 네. 그리고 큰 바다로 계속 나가죠, 저랑.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네. 큰 틀을 또 함께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실 친구들이 문화 혹은 그 기획, 문화 기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김지훈 대표의 사례로 이해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네. 한두 가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포인트로 이 얘기를 또 해주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거의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예.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은 되게 표현되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곳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곳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예. 대부분이 학교이거나 집이거나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잠깐 보거나 예. 아니면은 운동장, 뭐 어디 벤치에서 잠깐 뭐 보거나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제한된 공간에서는 자신 능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되죠? 할 때는 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에 계속 자신을 던져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저는 이 이야기 하고 싶어요. 호날두가 지금 최고의 그 축구 스타인 호날두가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삶에서 자신의 그 앞에 떨어진 공, 그 공을 발로 찼잖아요. 예. 차면서 거기에서 내가 축구공을 찰 때 그 희열과 그런 감각이 살아난 거고 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거든요.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는 차야 된다라는 거, 예. 그 감각.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호날두가 만약에 그 공을 들고 줬다라고 하면 그 감각은 찾지 못했고 호날두는 여전히 축구 스타가 안 됐고 다른 일을 했을 겁니다. 야. 그런 환경을 스스로 계속 찾고 그런 환경이 있을 때 발로 차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지 내 안에 숨겨진 감각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감각은 되게 큰 상황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상황에 자신을 좀 던져보는 그런 행위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착해야 되고요. 함께하는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난을 위한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난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 싸울 일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동료들을 만들어가고 함께 큰 배를 타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지네요. 아니, 말씀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저는 듣고만 있어도 이야기로 빠져 들어갑니다. 지금. 예.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불과 한 몇 개월에서 몇 년 뒤에는 우리가 함께 또 일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새로운 그 문화예술 역량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고 우리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일을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객석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내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는 정도의 용기. 그 선수가 공을 한번 발로 차보는 그런 정도의 용기. 그렇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진짜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대학교의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찾을 수 있는 재능과 감각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걸 단순히 모르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아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연주는 안 하십니까? 가끔씩 해요. 네. 네. 뭐 기분 좋을 때 합니다. 기분 좋을 때. 네. 기분 좋을 때. 눈이 약간 좀 흐려지고 할 때 좀 한 번씩 하고, 뭐 제가 뭐 뭐냐, 이렇게 판소리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좀 배워서 네, 그 기분 좋을 때 그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아주 가벼운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네. 사실은 국악과 관련된 버스킹을 우리 지역에서 김지훈 대표만큼 새로운 방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또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본 분들이 드문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버스킹을 국악의 형태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실행에 옮긴 그 계기도 궁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한옥마을에서 갑자기 그냥 버스킹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엄청났죠? 아니, 그걸로 사실은 기획자가 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기획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런 기획은 어떻게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이제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제가 원래 되게 장난기도 많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서 맨날 근데 누군가 짜여진 그런 악보로 맨날 무대에서 이렇게 대금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복장도 좀 갖춰야 되고. 네네. 그리고 재미가 없어서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해서 한옥마을로 나가게 됐고, 한옥마을은 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때였는데 너무 그때는 한옥마을에 맞지 않는 음악이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옥마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이게 무슨 한옥마을이야 이런 말을 들어서 그럼 내가 한번 여기서 대금 연주를 해볼까? 라고 시작을 하게 됐고, 어울리는 음악을 들려주지. 네, 짜잔 이렇게 해줬거든요. 짜잔 해줬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제가 그걸로. 저는 한옥마을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 들려줄 때 그럼 제가 얼마를 벌었을까라고 질문을 항상 던져요. 여러분 댓글로 혹시 한번 얼마 벌었을지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요? 자, 정답은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26만 원 정도 벌었고요. 하루에? 1시간에. 1시간 26만 원. 평균 10에서 15만 원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겠네. 재밌네. 그러네요. 재미도 있고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TV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2018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독일에 가서 한 7명 정도가 저희가 한옥마을을 상설로 공연을 해서 2천만 원을 모아서 독일로 저희가 버스킹도 다녀왔죠. 돈 없어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였고요. 음악은 공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왜냐면은 백희쌤도 사회자님도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음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연히 지금 이제 카페에 가거나 길 가거나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갑자기 내 주위에 공기가 확 바뀌면서 마치 그때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 함께 들었던 사람들, 그때 나와 함께 그 노래를 같이 불렀던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은 공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대금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우연히 다른 데서 TV를 틀다가 했을 때 내가 그때 한옥마을에 있었지, 한옥마을에 누구랑 있었지, 그 저녁에 고즈넉한 밤에 대금 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 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문화통신사로서의 기획자 김지훈 씨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는 김지훈 씨가 없는 한옥마을의 버스킹은 괜찮습니까? 요거는 뭐 좀 이거는 조심스러운 일이라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네, 이건 안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고 의미가 담긴 대답이었고요. 네. 아니,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안을 주신다면, 우리가 왜냐하면 해외도 다녀오셨고 그곳의 그 풍경들을 좀 보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그 버스킹이 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시민들에게나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께 이렇게 스며들면 좋겠다. 제안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안이 그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되게 정책 기획 그렇죠. 제안이 그렇게 될까봐 말하면 이제 좀 한도 끝도 없을까봐. 근데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도 좋지만 잘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는 했으면 좋겠고 사실 뭐 버스킹 유럽은 예. 어쨌든 되게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 되게 그렇죠, 지역에서 그렇죠. 인정받는 예. 사람들만 나와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있었으면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기부하는 것 역시 되게 정당한 행위로 좀 여기에서 기부 문화도 좀 그게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자체에서 정당한 페이를 주고 좀 관리가 좀 되는 뉴욕처럼 뉴욕에는 정확하게 1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아티스트가 공연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런 식의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되게, 그런 말씀들은 좋은데 보고 네. 오신 것들을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제안도 주시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말씀들이 퍼져서 더 나은 음악을 많은 분들이 또 향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늘 시간 이 정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네. 문화통신사 김지훈 대표의 최종 꿈은? 꿈이 없어요. 무엇이냐고 없습니까? 아니, 지금처럼 사는 게 저 꿈이에요. 지금처럼 지금 한가위 같은 거군요. 네, 그냥 늘 지금만 같아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처럼 재밌게 사는 게 저는 충분한 것 같아서 사실은 꿈을 이뤄서 제 앞으로 꿈은 없고요. 그냥 좋은데요, 진짜. 저 제가 진짜로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해봤지만 최종 꿈을 여쭤봤을 때 지금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듣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아, 진짜요? 예. 갑자기 그래서 이 대답을 들으시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이 좋으면 지금으로서 충만하면 그런 대답을 하실까라고 싶어요. 그러면 뭐 아쉬움 없이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문화통신사 대표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시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